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암호화폐 역사상 역대급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와서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요.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가요, XRP Utility Scan인데요. 대시 스캔인데 여기서 보시면 utility scan.com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XRP ODR 실시간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타임 볼륨, 이때까지 이제 XRP를 사용해서 브릿지를 사용해서 나왔던 볼륨,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2019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데일리 볼륨 중에서 올타임 하이 가장 많았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올타임 ODL이 이제 언제 되었는지, 이제 10분, 이제 방금 이제 6분 전에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요, 24시간 볼륨 중에서 역시 USD랑 필리핀 페어가 가장 높습니다. 75만 6천 달러니까 이제 8억이 조금 넘는 액수고요. 역시 여기 보시면은 언제, 그리고 XRP 양, 그다음에 USD 밸류를 볼 수 있고요. 비트스탬프에서 코인 PH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규제랑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상당히 여기 모든 코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멕시코, 필리핀, 멕시코 등등. 여기 보면은 영국 파운드, USD 이런 코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랑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XRP 가격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현재까지는 아직은 가격을 올릴 수준까지는 조금 이제 미비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리플사 말을 빌리자면요, 현재 아직 거래량이 적지만 현재 기관급에서 사용을 하는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규모는 작을지언정 인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뭐 이제 소송권이 있지만요, 이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암호화폐 최초로 규제의 명확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어저께 마이클 에링턴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에링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실리콘밸리 테크크런치를 이제 창립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IT 업계에서 대부라고 보고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똑같은 걸 이제 고민보다는 이제 의견을 말하시는데, 이분이 말을 하는 게 리플사한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정확한 규제가 없이 합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합의가 되는 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증권 아니다 그러면은 증권 문제에서만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SEC랑 합의가 되면서 그와 동시에 정확한 규제랑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리플사 XRP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철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깔아둔 철도 파트너십이 300개가 넘습니다. 중앙은행, 그 다음에 여러 핀테크 업체 등등. 그래야지만 그 위에서 아무런 이제 그 정확한 규제 안에서 이제 300km 이상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의보다는 더 이제 길게 리플사 XRP 활용도에 있어서는요,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3월에 리플사가 여기 CBDC 관련해가지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런칭한다. 이게 3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프라이빗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프로프 오브 워크에 사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무려 6만 1000배 이상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프로토콜은 어디 사용되냐? XRP 레저하고 CBDC 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CBDC는 프라이빗 버전이죠. 이제 XRP 리플사가 그렇게 발전을 새롭게 이제 중앙은행들을 위해서 테스트 맘껏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사우스코리아, 한국, 브라질, 재팬, 타일랜드. 특히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코드원은 되게 발전이 지금 급진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브릭스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적인 상태는 이미 끝나고 현재는 테스트 중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단지 이제 매스 어둠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서 리플사 XRP가 사용이 된다면은 실제 가격으로 충분히 기대한 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저는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현재 가격보다는 저는 이제 숲을 보는 입장이라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코인들도 이제 펌핑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1,000원, 2,000원보다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1,000원, 2,000원 뭐 이런 가격보다는 실제 유틸리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에 그렇게 큰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플사 사업이 중앙화되었다, 디센트럴이 아니라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신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가장 큰 그림은 이제 스위프트 대체. 그래서 이제 XRP 레저 위에서 돈을 인터널 오브 발류 이제 되게 편하게 움직인다. 그런 컨셉이 굉장히 강한데 현재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은행 시스템에 녹아들려는 이제 그렇게 같이 발전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디파이런지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페이먼트 수단인데 예전에 크리스 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닷컴 버블 때 정부 말 안 듣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잘났다 이제 다 정부에 대적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다가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규제 철퇴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랑 적을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훈 삼아서 처음부터 어떤 암호화폐 업체보다 규제를 잘 따랐는데 결국 이제 SEC한테 소송을 당했고요. 의미하는 건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경쟁사들이 리플사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저는 이런 부분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자꾸 이제 개인적인 생각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요즘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은 좀 이제 저랑 같이 처음부터 했던 분들 이제 리플 되게 초창기 최소 이제 1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로 이제 위주로 방송에 간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런 분들을 갑자기 버리고 요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큰 그림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손실이 좀 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채널은 이제 처음에 이제 최소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위주의 방송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리플렛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형태의 크로스보더 크로스 커런시 세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지불 세틀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리플 커넥트 그다음에 리플 리퀴디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커넥트라 그러면은 리플 넷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고요. 리플 리퀴디티는 여기 보면 Alternative Based on DLT 리플 리퀴디티는 XRP를 이야기하는 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게요. 제가 이제 초반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뭐 다보스 미팅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이제 지불 관련 시스템 그런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요걸 찍으면 PDF 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JP모건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쟁 코인들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다 경쟁 코인들 없어졌고 당연히 JP 코인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보고서 보니까 싹 들어가고 리플에 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코인 경쟁자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누가 했냐면은 이 분이시거든요. 클라우스 M 로버님이신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의 감독입니다. 이제 감독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뉴스의 그 소스가 그냥 뜬 소문이라든지 이제 한 뭐 미디어 업체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실제 유럽 중앙은행 감독 책임자로서 주된 임무가 결국은 이제 지불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지불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한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 르가드한테 이제 비트코인 살 거냐는 말을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자 말에 또 이 질문이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비트코인 절대로 안 살 거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불 수단으로 채택 안 할 거라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룰 XRP님께서 공을 내셨고요. 크리미널 범죄다. 그래서 무슨 얘기나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범죄다 그랬는데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 SEC에 있을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계속 안 해줬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 게 얼마 전에 그 이름 뭐였지? 반에크 상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를 신청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6월에 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되면은 ETF가 승인이 나면은 지금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싸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6월에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시 한번 이제 SEC에서 7, 8개월 정도 더 이제 늦출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이 의장일 때 비트코인 ETF 승인을 8번인가 9번 정도 전부 다 리젝트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원리버에서 일을 하니까 원리버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게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그쵸? 얘는 진짜 깜빵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웃는 게 기가 차서 웃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립토 케빈 딕스님께서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해서 봤는데 바디 랭귀지, 그러니까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지불하고 디지털 달러 레저 기술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서 요거를 찍어서 봤는데요. 이제 바디 랭귀지 기술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말할 때 많은 거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거를 보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 사람이 말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C라고 했습니다. USDT 아니고 USDC고요. 그다음에 USDC는 스텔라하고 파트너죠. 그다음에 그래서 어쩌면은 XLM 이제 스텔라라고 알고 계시지만 원래 토큰은 XLM이죠. 그래서 XLM이 브릿지 자산으로 국내 지불에 쓰이고 XRP는 국제 지불에 쓰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유튜버도 하시는데요. 이번 장에 XRP가 $120까지 간다 해서 욕도 조금 먹고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벌써 봤는데 이제 수학적 계산 그 베이스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그 모델을 보고 싶으면요. 크립토 케빈 딕슨 유튜브 치시면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 그 $120 그 모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2019년에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항상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근데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했었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는데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이번 여름에 CBDC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모든 기사를 보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속내가 뭐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속이는 거냐, 아니면 이게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그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해 보는 거,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조금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투자에 도움이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토피넛 라떼입니다. 역시 라떼는 가끔 마셔줘야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자꾸 헛기침을 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거의 안 그러는데 이제 오늘 좀 일 좀 하고 이제 좀 다시 말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시장 관련 뉴스니까 이제 XRP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계속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기크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이지 화폐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중국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을 상당히 큰 뉴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이 피플스 뱅크하고 차이나가 결국은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한 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아마 부총재가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투자의 하나의 자산이라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규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그런데 이건 역시 미국이랑 유럽 눈치를 보면서 이제 더 자세한 규제를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 스탠스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처음이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사라지지는 않고 더 발전하는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레이 달료, I have some Bitcoin. 레이 달료가 나는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지만, 이제 이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이제 그 메이저죠. 이제 헤지펀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브리지워터 설립자이고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기사 보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었던 게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변동성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가 비트코인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꼭 이런 말을 폭락 뒤에 타이밍 맞춰서 하는지. 타이밍이 끝내줍니다. 1월달도 아니고 2월달도 아니고 3월달도 아니고 4월달도 아니잖아요. 5월달에 지금 폭락하자마자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지 완벽하게 지금 반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재 시장은 이제 조작, 매니플레이션이랑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라는 걸 꼭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걸 그래도 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기관들이 스마트 머니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기관들 포지션이 2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현재 당연히 이익인 이제 수익권이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은 이제 손실이 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비트코인 홀드하시는 분들은 기관들과 조금 갭이 있지만요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롱텀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 투자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클님께서 공유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 그리고 이제 전환함으로 있어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이제 1년 안에 여기 보시면은 cut energy use in a year or less 1년 안에 해결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당연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은 상당히 이더리움에서 이제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탈릭이 본인 의견은 올해 연말까지라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나 될 거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보니까 그래도 2022년 중순 전까지는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앞당겨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전환이 되면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디파에서도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더 좋은 프로젝트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더리움 진성 홀더분들 사이는 이거 뭐 해서 아직까지 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이 언제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 끌고 있냐 이제 조금 원성도 사고 있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기관들이 현재는 이제 계속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이제
이제 그래도 그 시기가 좀 당겨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 공유해드리고요.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